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혁신기획부처장 김종춘 교수입니다. 혹시 제 캐릭터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이모티콘 녹색 네라는 우리 버튼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삼육보건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중간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셔야 되겠죠? 네, 적극적인 우리 동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네,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활발한 상호작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간성과 공유회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메타버스 컨셉을 이용해서 삼육보건대학교 메타버슈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의 면모에 맞게 성과 공유회를 메타버스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교 이래 처음으로 도입한 메타버스 방법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관하여 간략하게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우리 박두환 총장님의 환영사가 먼저 있으시고요. 박병수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의 특별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수사례 3가지 보고의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사업 중간 성과 보고를 박주희 혁신지원사업단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박두환 총장님의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총장님께서 직접 캐릭터도 만드시고 우리 환영의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셔서 무대에 올라오셔서 직접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오늘 특별한 사정상 우리 음성으로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직접 음성으로 하시지만 우리가 이모티콘을 열으셔서 보라색 손, 박수 다 같이 한번 하시고 우리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오늘 저희는 특별한 성과 공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문대학 처음으로 이렇게 가상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제 인터넷 이후에 정말 대혁명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마침 신문에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줌 대신 메타버스, 회의도 바뀐다. 그런 기사를 제가 마침 오늘 아침 봤어요. 내 아바타가 PPT 발표하자 부원들이 박수를 쳤다. 이런 내용과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또 첫걸음을 내딛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혁신지원 사업을 하면서 올해 3년차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3주기 또 새로운 재정지원이 진행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이 재정지원 대학이 된 것을 우리가 오전에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이제 3년차 사업의 중간 성과 공유회를 함께 하면서 특별히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이신 우리 박병수 단장님 또 특별한 강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고요. 그동안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청봄의 대표님과 또 정진성 연구소의 대표님들 하여튼 오늘 또 의미 있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사업단의 박주희 단장님과 또 팀장님 여러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종합 보고서를 또 쓰고 있는 아주 바쁜 시간인데 또 이것을 준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처음 시도해보는 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혁신 공유회가 다소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도환 총장님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트로 우리 총장님의 말씀에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 강의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박도환 총장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듯이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신 박병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지역특화, 산학관 컨소시엄 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보라색, 우리 박수로 우리 박병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병수입니다. 예, 오늘 그 박두환 삼육보건대학교 총장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하고 직원 선생님들 모시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발표하게 된 점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메타버스를 처음 경험해 봅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역시 앞서가는 혁신의 삼육보건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은 잘 적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특화 산업관 컨소시엄 기반의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사례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저출산에 따라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도 이제 학력위기 근처에 따라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오늘 이제 목차가 되겠는데요. 기초자치단체하고 전문대학 그리고 중소기업의 각자의 위치에 처한 위기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전문대학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동안 전문대학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대학이 수행했던 강릉시와 중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1980년대 출산율이 보시게 되면은 2.82명입니다. 그 뒤로 2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출산율이 1.48명으로 50% 정도 이제 감소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0년이 지나서 2020년에는 0.84명으로 다시 또 5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지방은 이제 인구 소멸 위험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고위험 단계하고 그 직전 단계인 소멸 위험 진입 단계가 있는데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소멸 위험 진입 지역수하고 고위험 지역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 이제 19일에 감사원에서 이제 발표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17년도 대비 이제 100년 뒤인 이제 2117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약 70% 정도가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약 1,500만 정도 된다고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서울시 인구도 4분의 1 정도 이제 토막이 나서 약 26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인구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자료는 이제 주로 지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이 많고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 핵심을 보게 되면은 자치단체와 전문대학 간의 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방 소멸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 근로자 대비 이제 농가 소득의 비율이 떨어지니까 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또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인재 이탈과 대학의 위기입니다. 이제 1919년도 3, 4월에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수도권 순이입 인구가 12,800명 정도 됩니다. 동기간 대비해서 2020년에는 27,500명 정도 되는데 약 2배가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 20대가 약 이제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 20대 청년층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잡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 이유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이 지역 이탈률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수도권을 뺀 나머지 14개 시도의 지역을 이탈하는 그 평균을 보게 되면 약 64% 정도가 이제 지역을 이탈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나 경북, 충남, 충북이 평균을 한참 넘어섭니다. 약 이제 작게는 70%에서 이제 많게는 약 80%에 이르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대학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폐교가 이제 증가하고 있죠. 1999년도에는 이제 161개 대학이었는데 2021년도 들어서는 134개 대학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3년 뒤에는 대입 지원자 수가 12.4만 명 정도로 미달이 돼서 38개교가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뒤인 2036년도에는 수치상으로는 전문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도 큰 위기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이나 직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나 직업이 증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5대 신산업 분야는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9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1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4%씩 증가를 해서 2029년도에는 15.5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나 직업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그에 따른 이제 인력도 공급받고 그래야지 되겠죠. 근데 4차 산업에 따라서 이제 고부가가치나 고숙련 직업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가진 그런 직무는 증가하지만은 단순 직무나 이러한 것들은 AI나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 구조가 상당히 이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학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케빈 캐리가 쓴 대학의 미래라는 책이 원어로는 The End of College인데요. 즉 대학의 종말입니다. 미국의 대학이 앞으로 15개에서 50개 정도 남는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제 MIT나 하버드와 같이 그런 대학에서 고품질의 그 강의 자료를 무크 기반의 이제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공개된 이제 자료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학습자나 교육자가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그러한 이제 논리입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제 강의 공개 하나가 대학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뭐 미네르바 대학이나 뭐 에꼴 42와 같이 이제 공간이나 수업 방식, 이제 뭐 학력 등을 이제 파괴한 대학들이 생기고 있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의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이 또 이제 나빠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청년층은 도시 지역으로 또 이탈하고 중소기업의 노동 인력은 이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악순환이 될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정주하면서 결혼도 하고 출산하는 취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좀 마련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대학이 과연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전문대학은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이제 그러한 노력과 성과를 좀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전문대학은 이제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해왔던 주문식 교육이나 자격 중심의 비학위 과정 운영 등과 같이 직업교육 모델을 이제 개발해서 적용하고 그래서 현장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한 그러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체 위탁 교육 과정을 보면은 이제 52개교가 운영을 하고 약 이제 3,600개 정도의 산업체가 참여를 하고 5,300여 명 정도의 입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를 갖다 보게 되면은 약 82% 정도가 중소기업이나 300인 미만 정도의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문대학은 중소기업의 인력을 꾸준히 공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대학 취업률이 약 71% 정도로 일반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청년 실업 완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역의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전문대학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일반 대학의 약 정주 비율이 40%인 것과 비교하면 지역 내 정주하는 청년은 전문대학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일반 대학보다도 전문대학 학생들이나 전문대학에 더 많은 관심이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문대학은 이제 평생 직업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입학자가 약 12.4% 이제 증가한 것을 갖다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성인학습자는 이제 17년도에 이제 8.7%에서 이제 계속 증가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이제 10% 정도로 이제 증가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대학의 이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사진 이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TVN에서 이제 방영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중에 한 장면입니다. 김고은이라고 하는 배우하고 공유라는 배우가 서로 꽃을 주고받는 장면인데요. 이게 우리 대학 바로 뒤편에 있는 그 강릉시 주문진 해변에서 촬영했습니다. 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촬영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피서철에도 요 이제 평일날 제가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휴일이 되게 되면은 여기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대학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변에 바로 인접하고 있고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더운 여름이라서 이제 제가 겨울 사진 하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 강릉은 이제 가끔 이 여름에 이제 폭우가 내리기도 하지만은 겨울에는 이렇게 폭설이 내리기도 하는. 근데 이제 우리 대학이 눈이 상당히 많이 왔을 때 설경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제가 학교 사진 보여드리고요.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규모를 보면은 혁신사업 1, 2형 직원들 빼고요. 이제 보통 이제 13명 정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 12년도 하고 그다음에 15년도에 다시 이제 산학협력단장에 와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사이트 Q라고 하는 산학협력 전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학생들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와 관계된 산업체 네트워크 운영, 그다음에 이제 애로기술 개발이라든지 현장 실습, 성과 관리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 산학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실험 과제를 상당히 매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의 큰 장점은 이 창업과 관련된 이러한 쪽에 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그 연구 과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릉시에는 이제 일반 대학 2개와 전문 대학 2개가 있습니다. 사실 20만 명 조금 넘는데요. 대학은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대학이 많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산업체나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이제 자치단체장이 선발도 되고 있지만은 이 학생들 이렇게 대학이 좀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나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지역 주민과 산업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우리 지역에는 일반 대학이 또 이렇게 2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강릉시나 다른 기관에 사업 제안을 할 때 우리 대학에 어떤 특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산업체는 이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인프라,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그 창의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나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우리 대학의 4차 산업 기술의 지역 거점 센터를 이제 구축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자동차과가 폐가로 돼서 이 공동 실습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을 17억 3,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 국비를 이제 조금 행안부에서 받아온 것도 있고요. 이제 강원도에 가서 좀 이제 도립대학이니까 이제 강원도에 가서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이제 17억 3,800만 원을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이 예산은 이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원래는 창의 융합 혁신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시나 지자체에 이제 저희가 조금 어필을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이나 산업체가 같이 공간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창의혁신 커뮤니티 센터로 이제 방향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개방형 공간으로 이제 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위치시켜서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창의융합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산업체에는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이 사실 2017년도부터 제가 서울 마포에 있는 창업 허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에 있는 V스페이스, 그 다음에 서울역 앞에 있는 N15,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이제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이제 공간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공공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공립대학인데, 이 공립대학의 약점이 되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2월 달에서야 이렇게 이제 그 센터를 이제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총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센터 구축을 하는, 개소식을 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신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공간입니다. 자동차과 실습실이 이 층고가 되게 높았습니다. 이제 크레인 갖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층고가 높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층형으로 이제 공간을 조성했고요. 보시는 이제 사진 중에 중간에 보면은 배트맨이 하나 이제 보이실 텐데,
그게 약 2,400시간 정도 이제 출력해서 만든 3D 프린터로 만든 그러한 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있던 그 뒤쪽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창가에 이렇게 개방형 이제 창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놨고요. 예, 여기는 이제 2층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성과 공유회 때 했던 작품들이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IoT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뭐 청소하는 로봇이라든지 뭐 무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우리 학생들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시제품 제작실입니다. 보시면은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레이저 커터기,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는 이렇게 적층 방식의 이제 시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저기 그 뒤에 노란색 두 개 보이시는데 그 옆에 있는 게 5축 가공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3축뿐만 아니라 축 모델을 잡고 있는 것이 또 좌우로 움직여서 이제 5축에 해당해 가면서 이렇게 절삭해 가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비도 이제 갖다 놨습니다. 이게 이제 회의 공간도 한 3개 정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AR, VR 룸도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초 지자체하고 산업체하고 대학이 이제 했던 산학협력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강릉 이제 바리스타 인력 양성 사업이었는데요. 강릉이 이제 해변도 끼고 있지만은 이제 여기 테라로사나 이제 뭐 이제 박이추라고 하는 바리스타 분이 처음 정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커피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피 거리가 조성이 돼 있고 많은 이제 커피숍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도 약점도 있지만은 취업 기피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이 비정규직이고 낮은 저임금 때문에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저희가 이제 4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을 갖다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1명을 저희가 이제 취업을 시켰고 커피숍 창업을 하신 분이 이제 3분 정도 계십니다. 우리 대학에 이제 바리스타 제과제빵과가 있는데 제 대학에 있는 인프라하고 전문가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그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도 다 이제 따게 하고 그래서 이제 취업과 이제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이제 그 고용에 대한 그 문제점 그리고 우리 대학은 이 비를 가지고 오고 산학협력 수익금도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에 취업자하고 창업자라고 하는 일자리를 만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이 또한 이제 해변을 이제 끼고 있고요. 이제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상당히 이제 피부라든지 이러한 것에 이제 좀 헬스케어 관련되는 이제 그 사업이 좀 있습니다. 산업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이제 산업체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학에 레저 스포츠과가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과에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 해서 헬스케어 전문가를 갖다 양성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제 1억 정도 받았고요. 예산 1억 정도 받았고 여기 헬스케어 관련된 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교육되고 이제 자격만 갖추게 되면은 다 취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로 일자리가 상당히 있지만은 사람을 못 구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자 17명을 저희가 교육시키고 이제 취업까지 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쪽 그 영동 지역이 강원도 영동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폭우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폭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백산맥 이렇게 있어서 산불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이제 일자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이제 4,800만 원으로 이제 5천만 원 정도 이제 작게 받았고요. 그 대신 이제 강릉시에서 8명 정도를 우리 대학에 있는 이제 ICT 드론과가 있는데
저희 대학의 이 교육장도 있습니다. 교육장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8명을 교육을 시키고 자격을 따서 이렇게 이제 해변에 해수욕장의 인명구조 활동, 그다음에 산불 방지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농촌에 이제 방역하는 활동, 이러한 쪽에 취업을 시킨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19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20년도 그리고 우리가 3억 7천만 원으로 이제 좀 더 확대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8명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취업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강원도에 이제 대학들 전체 일반 대학 포함해서 우리 대학이 창업 보육 관련된 평가가 1등입니다. 처음에 이제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성과도 많이 내가지고 강릉시에서는 아예 강릉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이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3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청년 창업자를 선발을 해서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입니다. 18세에서 39세 미만의 창업자들을 모아서 이제 아이템에 대한 이제 평가를 통해서 14명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갖다가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창역신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하는 강릉시의 청년 창업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가 사실 6년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미만의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제조 창업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지식 창업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의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줍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이 기관을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했는데, 이제 강원도 이제 강릉권은 저희 대학이 이제 선정이 돼서 10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기 이제 6년 동안에 이제 54명의 예비 청년 창업자를 이제 육성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청년 창업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받고 들어오고 있고요. 이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대기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지역 이제 대학은 이제 상당히 입학 자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들이 다시 대학에 들어오는 그런 실적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행사를 하고 강릉시에 거꾸로 제안을 해서 예산을 이제 받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학협력 지원 성과를 보시면은 이제 지역 내에 이제 3년 동안의 평균 17% 정도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성과를 냈고요.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평균 이제 8,500만 원 정도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 작은 산업체부터 중견 기업까지를 갖다가 계속 이제 발굴 육성하고 있으면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연계 취업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수님들은 산업체 기술 지도, 에로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연구 지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 연구비 수탁 건수로 보게 되면은 저희 대학이 전국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보육 평가가 강원도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제 A등급 2018년도는 A등급을 받았고요. 2019년도, 2020년도는 저희가 S등급이면서 일반 대학 다 포함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경에서 하는 전국 창업 인프라 평가도 1위를 달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산학협력 수익률이 저희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전국에서 저희가 17위 하던 것들이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들어오면서 탑 10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제 캐스터 만족도나 이러한 직업 교육이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발표한 자료는 제가 이제 그 대학 측에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은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가 지금 되게 가까워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뭐야? 요거는 이제 로봇 씨름하는 대학 이제 교육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제 실내에서 막 센서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잘 알아듣거나 이제 관심이 없어 하는데, 실제로 씨름하는 대회를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이 로봇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서버 모터나 이런 용량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이제 교육, 아주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그런 교육 내용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제가 그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박병수 교수님께서 아주 영감적인 좋은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라색 버튼 누르셔서 큰 박수로 우리 박병수 교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좀 고맙습니다. 제약 사항은 있었지만, 이 우수 사례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정보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우수 사례 세 가지 발표의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교육 환경 개선 추진 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페토라고 하는 전시 공간에 저희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과 공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자로 링크로 발송을 해드리면 가셔서 우리 함께 그 공간에서 이 성과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학생 멘토링 사업 성과 보고의 시간인데요. 우리 사업을 직접 주관하시고 추진하셨던 청보험의 우리 차민경 대표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차 대표님을 열띤 응원의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교직원 분들께 잠깐 안내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대폰 모니터에 우측 상단을 보시면 5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나가기 버튼이고요. 음성 소거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카메라, 그 다음에 그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PPT 슬라이드가 전면으로 아주 큰 화면으로 확대돼서 보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교육하여 진심의 사람을 양성하는 대학, 삼육보건대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분들을 이렇게 멋진 메타버스 형식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예비사회적 기업 청보험 대표 노푸름입니다. 이 시간 사람을 중시하고 진심의 사람을 양성하여 새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삼육보건대학교 교직원분들 앞에서 진심을 다하여 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 전문 기업이 실시한 대학생활 만족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2학기
대학생들의 전체 만족도는 1학기 때보다 27%나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런 비대면 수업의 전환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한 학생들은 학업 성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적응을 잘 못한 학생은 중도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적응력은 감소되어 가고 있고 이 적응력이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중도 탈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이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중도 탈락 예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활 적응의 요인으로는 정서 안정성, 경제적 여건, 전공 진로에 대한 확신 등이 있지만 그중 정서 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청봄은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정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년 주기 순환 프로세스로 먼저 겨울방학은 디딤돌 단계에 해당됩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또래 학년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1학기에는 만남 단계입니다. 1학기는 학기를 시작하면서 낯설고 두려운 마음을 도와주는 멘토와의 만남으로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여름방학은 멘토와의 힐링 여행을 통해 2학기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2학기는 적응 단계입니다. 멘토링을 통해 대학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학과와 미래 설계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통해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대학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여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실시한 연결고리 단계일 다야오 힐링 홈캠핑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야오 힐링 홈캠핑은 8월 1일에 총 2회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야오 힐링 홈캠핑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대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대학생들 간의 소통과 관계 향상을 위해 대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방학 중 중도 탈락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기 중 멘토링과 연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홍보 및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웹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교의 도움을 받아 과 단체 카카오톡방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선착순으로 신청한 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간호학과 10명, 치위생과 8명, 의료미용과 2명, 뷰티헤어과 2명, 아동보육과 1명, 노인복지과 1명, 의료정보과 1명, 총 2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25명의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전 키트를 발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 25명의 신청자 중에서 17명이 참석하였고 그 외 2명은 개인적으로 키트를 사용하여 인증샷을 보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차 시간표와 2차 시간표가 있고요. 점심과 저녁으로 나뉘어서 총 2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힐링 체크인 시간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홈 캠핑장과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홈 캠핑장을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제시어 활동과 멜로디언 노래방 활동을 통하여 신나는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힐링 친구 시간에는 프로그램 시간 동안 함께하고 싶은 멘토를 직접 선택하게 하였는데요. 멘토의 어필이 들어간 소개를 듣고 난 후
원하는 멘토의 이름이 적힌 다트판에 스폰지탄을 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멘토의 배정이 끝난 후 소그룹 방으로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문자답 노트를 꺼내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힐링의 요소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토와 친구들을 만나 힐링의 이야기를 나눈 후 직접 요리하는 힐링 맛집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지게 플레이팅한 사람을 투표하여 선물을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힐링할 수 있는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네온 사인 도안을 선택하거나 자신이 직접 그린 도안으로 네온 사인을 만들어 전시한 후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힐링의 요소를 찾고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소그룹방으로 나누어 서로의 느낀 점을 나누고 조별로 인증샷을 찍어 기념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참여자 전원에게 선물을 주고 만족도 조사를 한 후 마쳤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조별로 느낀 점을 나눠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잘 못 만났는데 홈캠핑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한 학생은 홈캠핑 프로그램을 통해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힐링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학생은 코로나라서 항상 집에만 있었는데 집에서 홈캠핑이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프로그램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94.1%가 나왔고요. 구성물 내용에 대한 만족도이고요. 다시 한번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강사의 진행 방식에 나온 만족도고요. 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냐에 대한 만족도고요. 강사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보셨던 바와 같이 모든 평가에서 90%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짧았냐는 피드백이 다소 있었습니다. 시간 조절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을 적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또 너무 재밌었어요. 덕분에 힐링도 하고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게요. 3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2시간 30분의 시간에서 총 3시간으로 시간을 늘려 진행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잠식되면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으로 1박 2일 혹은 2박 3일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와중에서도 비대면 힐링 캠프를 통해 방학 중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풀어주므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주고 학기 중 멘토링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학기 중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역시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며 상황에 따라 대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학기 중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생 중심입니다. 21세기 들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 보고 학생 중심의 수업과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 청봄에도 진행하는 멘토링과 교육도 학생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학기 중 프로그램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멘토링과 교육인데요. 이 모든 프로그램 역시 대면과 비대면 중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1대1 개별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으로 나뉩니다. 1대1 개별 멘토링은 멘토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그룹 멘토링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월 1회씩 진행되며 대학 생활에 필요한 분야를 교육해주고 학생들이 요청하는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멘토링을 살펴보겠습니다. 멘토링의 홍보를 위해 홍보 영상, 전단지, 배너, 게시판, 홈페이지, 카카오 등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멘토링의 전체 진행은 철저히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멘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멘토를 소개하는 영상을 여기에 보이시는 QR코드에 담아 있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멘토를 직접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멘토링 종류를 선택하고 1대1과 소그룹 중에서 선택한 후 멘토와 매칭이 되고 멘토와 소통하며 매주 진행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1대1 멘토링이면 개인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고 소그룹 멘토링은 투표를 통해 선택하게 되는데요. 멘토링 주제는 다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제를 선택한 후 원하는 시간과 요일을 선택합니다. 멘토별로 정해져 있는 시간과 요일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선택합니다. 비대면, 대면, 전화 등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원하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보고는 실시간 보고, 월별 보고,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교수님들께 멘토링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실시간 보고는 교수님들과의 카카오톡 소통을 통해 멘토링 현황, 사진, 특이사항 등을 보고 드리고요. 월별 보고는 월별 멘토링 내용, 사진, 멘토링 추가 신청자 현황 등을 보고 드립니다. 최종 결과 보고는 멘토링 회차별 주제, 인원, 내용, 사진, 특이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보고 드립니다. 네, 멘토링이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방학과 학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개별 선물을 증정하고 방학 중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연락, 방학 중 식사 한 끼 만남, 방학 중 프로그램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멘토링 추가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월별 교육 주제는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제 역시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사 한 명이 진행하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멘토들과 함께 소통하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교육 방식, 주제 모두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집니다. 본 프로그램은 1년 주기 선순환 구조의 프로그램으로 방학과 학기를 연결시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여주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주므로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게 원하는 대학의 마음, 이 두 마음에 청봄의 마음이 합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최선을 다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봄의 노푸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우리 정진성 연구소 정진성 대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성 연구소의 정진성 소장입니다.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량 진단, 역량 개발, 역량 평가, 비교과 관리, 경력 마일리지, 학습 성과 관리, 포트폴리오, 멘토링 관리, 성과 지표 관리, OKR 성과 관리, CQI 관리, 통합 선물 관리, 그리고 산학 협력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기존에 구축되어져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과 그 일체형으로 개발이 되어져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의 성과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핵심 역량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CQI 기반의 성과관리, 그리고 각종 핵심 지표와 그 사업 지표들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사업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6시 핵심 역량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글로벌과 공동체 인성, 사회, 창의 융합, 직무 역량 중심의 교과 역량과 비교과 역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1학기에서 그 사전 진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육시 역량의 실태를 조사를 하고 모자라는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과 이수 프로그램을 추천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비교과 역량을 통해서 모자라는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함은 물론 자기주도적인 역량 개발 시스템을 위해서 OKR이라고 하는 선진화된 역량 개발 시스템을 기본 엔진으로 탑재를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12주간에 걸쳐서 3개의 목표, 3개의 혁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12주간의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물론 활동하는 모든 과정들은 지도 교수님들의 칭찬과 피드백과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CFR 활동을 통해서 격려받도록 되어져 있고요. 최종적인 핵심 역량에 대한 결과는 디지털 인증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증에 대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량진단 평가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한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설문형으로 측정한 내용들을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학년 초에는 사전 진단을 하고요. 그 학년 말에는 사후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역량의 변화가 있었는지의 내용들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량 진단에 대한 개인 역량의 평가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또 학과 평균과 개인 역량과의 그 비교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개인별 역량 현황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학년 학기별로 학생이 취득한 목표 대비 실적과 관련해서 과부족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고요. 학과 학년 대비의 그 결과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개인별 역량 현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그 PO 기반의 그 간호 인증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서 프로그램 베이스의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 관리에서 학과 성과 그래프의 내용들을 보고 계십니다. 학과 평균과 그리고 표준 편차의 내용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인증의 형태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마일리지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개인별로 성취한 마일리지를 가지고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본 마일리지 현황은 포트폴리오에서도 개인별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연도 학기별로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개인별로 취득한 평점 평균 현황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추이를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학적, 등록, 장학, 보관 성적, 전체 성적, 자격증, 활동 상벌, 비교과, 역량 진단, 역량 현황, 마일리지 현황, 그리고 학습 성과에 대한 현황, 봉사활동, 상담 진단, 이력, 자기소개서, 비전 진로, 희망 기업, 취업 이력, 자료 관리에 대한 학교 생활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역량 진단과 역량 개발, 역량 인증, 포트폴리오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안내받을 수 있는 역량 기반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 페이지를 경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착안을 해서 로그인 페이지를 역량의 전반적인 형태들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소개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OKR 기반의 그 역량 관리에 대한 샘플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한 학생이 학기별로 그 3개의 목표를 정하고 3개의 목표가 그 결과에 도달을 했을 때 핵심 결과를 본인들이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구성된 현황들은 매주마다 달성률을 체크를 해서 목표별 전체 달성률 그리고 핵심 결과별 달성률을 보실 수 있도록 개인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KR 두 번째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간별로 달성률을 5% 기준으로 해서 달성률들을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한 그 OKR 현황들에 대해서는 학과별로, 학년별로 참여율과 달성률을 평균치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CFR 활동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주차별로 CFR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현황들에 대해서 학년 학과별로 주차별로 OKR의 내용들을 CFR 내용으로 적었는지 그 통계 자료들과 더불어서 보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 모든 조직에서도 OKR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대학별, 본부별, 처실별, 팀별, 개인별로 목표 수립과 더불어서 성과에 관계되어지는 OKR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의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 성과 지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교육 여건과 학생 지표 부분, 재정 부분, 성과 지표 부분, 연구 부분, 그리고 산학협력 지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4주기의 대학 기본 역량이 이제 내년부터 돌입하게 되어지는데요. 연도별로 경쟁 대학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되어지는 그 값을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그 순위가 변동되어지는 현황들을 보실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핵심 사업에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사업과 세세부 사업과 이제 세세부 내역에 관계되어지는 부분별로 진행 사항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들을 프로그램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 제출도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지표 현황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에이스 역량지수와 교육혁신지수, 나눔지수, 글로벌 역량지수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 실적들을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프로그램별 내용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학과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부서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이제 우리 사업에 대한 구분별로 실적들을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표 현황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6가지 핵심 지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교의 위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본 자료는 우리가 대학 알림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핵심 지표 화면이고요. 이제 각 내용들을 클릭을 하면은요.
다음과 같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위 대학의 현황과 재학생 현황, 그리고 이제 지표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세부적인 전국 상위 5개 대학의 위치를 볼 수가 있고, 권역별 5개 대학의 현황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그 지표 현황들에 대해서 목표 대비 실적 현황들로 해서 5개년까지 내용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건 그 통합설문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서 설문조사 기능들이 있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문항과 문항 사이에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분석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에 구축되어져 있는 선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하고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대한 문항 부분들은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교육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수업 개선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학과별 교과 과정에 대한 목표와 이제 수요 분석과 그리고 개발 계획, 운영 계획,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수업 개선 계획서를 입력하는 화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학과별로 교육과정 목표와 수요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종전에는 뭐 그 수기 제출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통합해서 제출하시고, 이 제출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관계되어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하고 그 관련되어서 이제 산업 협력을 맺고 있는 학과별 부서별로 이제 현황들을 직접 신청을 하고 중앙에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로써 산학협력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누구나 손쉽게 집계하고 파악해 볼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진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기반 교육환경 개선에 보고에 앞서서 우리 성과관리에 대한 보고를 우리 정진선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총 3가지 우수 사례에 관한 발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제일 첫 번째 하기로 했던 그 교육환경 개선 추진 성과에 관하여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인교원 단톡, 카카오톡 단톡에서 저희가 링크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제페토 월드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직접 체험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공유회 지금 중이니까요. 공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방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푸짐한 선물을 우리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공유회 마지막 순서로서 우리 박주희 혁신지원사업단장님께서 사업 중간 성과 보고를 대표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한 10년 뒤에 보면 지금의 이 환경이 자연스럽게 또 대학 환경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노트북으로 처음
그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 A 플러스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기분이 예전에 제가 대학 때 노트북을 사용하는 기분으로 지금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와중에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산학협력 처단장 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박병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강원도립대학의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대학도 그 산학협력 파트가 좀 약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그 발표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도 더욱 노력해서 산학협력 쪽에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혁신지원 사업의 중간 성과 보고를 해주신 우리 청봄의 노푸름 대표님과 정진성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3차년도 혁신지원 사업의 중간 성과 보고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의 미래에 대한 다짐과 또 발표를 하는 자리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3년 동안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인류형은 저희를 포함해서 87개교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유형, 3유형 해서 총 97개교가 국고 사업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266억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3차년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사업비가 아직 완전하게 그 최우수 대학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100%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 달에 또 그 연차평가 보고서와 종합평가 보고서를 평가해서 우리 대학이 작년에 이어서 최우수 대학이 선정되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에 보시면 성과 보고서 제출 이후에 오른쪽에 그 평가를 통해서 컨설팅 후에 또 성과 포럼을 개최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고의 직무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해서 혁신지원 사업의 목표는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는 에이스 진심 36인 양성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진심 36일이란 진실하고 신실하며 성실한 사람으로 영지체의 균형진 36 전인 교육으로 양성되어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를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우리 대학은 총장님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직하고 그 밑에 혁신지원 사업 단장, 단장은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혁신단, 미래혁신단, 그리고 그 밑에 교육혁신본부, 대외협력본부, 그리고 대학성과관리본부 이런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하부에 또 우리 대학의 그 부서나 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혁신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라피드 스코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라피드는 로보틱스,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그리고 3D 프린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그 다음에 드론의 약자로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와 또 그 과정 속에 라피드라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 선도지수라는 자율 성과 지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인증제, 에이스 인증제를 통해서 레벨 1, 2, 3 이렇게 단계별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수법과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강의에 직접 이렇게 도입하는 그러한 부분을 측정해서 교수님들을 인증제를 통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4CS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VR, AR 가상 증강현실 실습 시스템, 그 다음에 체험형 코딩, 드론 교육, 그 다음에 스마트 PBL, OCW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관리 차원에서 아까 우리 그 정진성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대학 성과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고 또 고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성과 환류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의 그 전략에 맞는 사업 추진 체계들이 실제로 PDCA 절차에 따라서 지금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동안에는 사람에 의해서만 성과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IR 학생 개인별 맞춤형 성과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해서 지금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학 성과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의 계획부터 또 마지막 평가까지 자체평가위원들이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 예산도 우리 대학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부 프로그램별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우선순위별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학은 또 발전 계획을 이번에 또 고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 계획 고도화에 따라서 새롭게 또 우선순위와 집행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사업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3차년도 사업의 세세부 프로그램은 총 74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완료한 사업은 3개, 진행 중인 사업은 71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에이스 점프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 개발 및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은 지금 방학 중에 또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2학기를 맞이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사업들이나 기자재나 소모품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으로 여기 보시면 명품 강의 만들기 프로젝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산 2021년 8월 12일 기준으로 사업비 지출 현황은 총 19억 6,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2%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 이번에 2학기 때 S관 리모델링 및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하는데 아직 비용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학기 때 또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 산업체,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에 따라서 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요청한 코로나의 강의 촬영을 위한 기자재 요청, 그리고 교원 맞춤형 역량 강화 시스템 도입, 코로나19 온라인 비대면 연수 추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 사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요구, MBTI 진단 검사 및 활용 학습 전략 컨설팅을 요청했고, 또 산업체 전문가 초청 특강, 또 학습 부진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다 저희가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산학협력 시스템 고도화, 그다음에 현장 실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사업에 반영해서 도입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저희가 중간 성과 공유회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특별히 제페토와 이프렌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준비를 해주신 우리 아이빗 연구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전에 공유드렸던 제페토를 접속하시면 그 건물을 주변에 이렇게 지금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그 아바타를 통해서 돌아다니시면 지금 저희가 벽면에 게시한 이런 게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총장님 인사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과들 간단한 소개, 그리고 또 우리 혁신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리모델링 했거나 이런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담아서 지금 제페토상에 올려놨고요. 실제로 제페토상에서 우리 대학의 메타버스 캠퍼스는 지금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우리 대학 현재 건물 S관, H관, U관, A관을 똑같이 사이버상에 구축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착공식이 되겠죠. 사이버상에 오늘 착공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계 도면은 이번에 2학기 때 S관 그 앞면에 그 가칭 학생 성공 라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설계 도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번에 그 혁신과 부흥 2.0 에이스 36 플러스 준장기 발전 계획을 고도화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의료 에이스 36 진심대학 SHU,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도 저희가 또 의미를 담아서 메타버슈라고 또 메타버스
SH4U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 보건의료 AI 특성화 선도대학, 학생 중심 원격 평생교육 선도대학, 글로컬형 국제교류 혁신 선도대학, 이 핵심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발전 계획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특별히 또 교비를 포함해서 우리 대학의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36개의 36의 의미도 있지만 또 36대 추진 과제와 각각의 4개씩 그래서 144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저희가 발전 계획에 담아서 고도화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3차년도 혁신사업 중간성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도환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그 추진위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번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한 해 3차년도 혁신지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희 우리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삼육보건대학교 메타버슈 혁신지원 사업 중간 성과 공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서 우리 중간 성과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